자, 여기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남자가 어떻게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나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고 또 거대한 복수의 씨앗을 틔우게 되는지 바로 그 극적인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6년. 여러분, 6년이란 시간. 한 사람의 희망이 정말 산산조각 나고 심지어 자기 이름마저 빼앗기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죠. 이제 에드몽 당테스라는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저 차가운 돌벽에 새겨진 숫자 34번. 이게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벼랑 끝, 죽음의 문턱에서 시작된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수년간 이어진 부당하고 끝없는 감금 생활. 결국 당텐스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신에게 등을 돌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자기 삶을 끝내기로 결심하죠.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굶어서 죽는 거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신에게 정말 간절히 매달렸죠. 근데 있잖아요. 그의 기도는 그저 차가운 감옥벽에 부딪혀서 공허하게 사라질 뿐이었어요. 아무 응답도 없었죠. 결국 그의 믿음은 싸늘하게 식어버렸고요. 이제 남은 건 이 끔찍한 고통을 끝내겠다는 아주 절박하고 마지막 결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든 분위기가 바뀝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죽음 바로 앞까지 갔던 바로 그때 지하 감옥의 그 섬뜩한 정적을 깨는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뭔가 긁는 소리였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처음엔 그냥 쥐소리인가 했어요. 하지만 들어보니 단순한 쥐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규칙적이고 의도적인 소리. 이건 명백히 누군가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이 소리가 당테스의 잿더미가 된 마음속에 아주 오랫동안 꺼져 있던 호기심과 희미한 희망의 불꽃을 다시 지피기 시작합니다.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당테스는 곧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동료를 돕고 또 이 미지의 존재와 어떻게든 연결되기 위해서 자기 냄비 손잡이를 부러뜨려서 조잡하지만 꽤 날카로운 도구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마침내 정말 극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벽이 뚫리고 두 죄수가 역사의 어둠 속에서 드디어 얼굴을 마주하게 되죠. 벽 너머에서 나타난 건 바로 파리아 신부였습니다. 수년 동안 오직 자유만을 꿈꾸며 땅을 팠지만 치명적인 계산착오 때문에 그의 터널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34번 죄수 당테스의 감방으로 이어지고 만 겁니다. 정말 엄청난 아이러니 아닌가요? 한번 보세요. 한 사람에게는 처절한 실패였던 일이 다른 한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구원이 된 겁니다. 파리아 신부의 그 깊은 절망이 역설적이게도 당테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니까요. 만약 당신이 날 버린다면 이 벽에 머리를 찧어 죽을 겁니다. 이 한마디에 당테스의 그 절박함이 다 담겨 있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사람의 온기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매달리는 모습이 너무나 처절하게 느껴지죠. 이 절박했던 만담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당테스가 그저 미치광이 신부라고만 알고 있던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의 세상은 통째로 뒤바뀌게 될 거예요. 아니, 종이랑 펜, 잉크까지 직접 만드셨다고요? 당테스의 이 믿을 수 없다는 질문을 시작으로 우리는 이 감옥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한 위대한 학자의 정말 경이로운 세계를 살짝 엿보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주 금요일에 나오는 생선 대가리에서 연골을 빼내서 조심스럽게 말린 다음 직접 만든 칼로 펜총 모양으로 다듬는 겁니다. 이런 끈질긴 과정을 보면 파리아 신부에게 불가능이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잉크는 더 놀랍습니다. 정말 인간의 독창성에는 한계가 없구나 싶죠. 막혀있던 벽난로에서 검댕을 긁어 모아 와인에 녹여서 잉크를 만들었고요. 정말 중요한 기록을 할 땐 자기 피를 쓰기까지 했으니까요. 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탈출을 위한 밧줄 사다리, 어둠을 밝힐 등불, 뭔가를 기록하기 위한 종이까지. 말 그대로 이 절망적인 공간 안에서 자기만의 문명을 다시 만들어낸 거죠. 이쯤 되면 확실해집니다. 그는 미치광이가 아니었어요. 시대를 잘못 타고난 그런 천재였던 겁니다. 150. 이 숫자는 파리아 신부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은 이 안에 다 있다고 믿었던 책의 권수입니다. 놀라운 건 그가 투키디데스의 역사부터 셰익스피어의 희곡까지 이 150권의 책을 전부 다 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이 그의 몸은 가뒀을지 몰라도 그의 정신만큼은 인류 지성의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바뀝니다. 이 만남은 단테스가 단순히 희망을 되찾는 걸 넘어서 미래의 냉철한 학자이자 치밀한 복수를 계획할 지성을 갖춘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거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한마디에서 당테스의 깊은 겸손함과 동시에 파리아가 가진 그 엄청난 지식에 대한 갑작스럽고도 강렬한 갈망이 느껴집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거죠. 그래서 파리아는 당테스에게 약속합니다. 수학, 물리학, 역사, 심지어 5개 국어와 철학까지 이 감옥 안에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르쳐주겠다는 그의 약속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겨주는 가장 위대한 유산과도 같았습니다. 빨리 시작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당테스의 이 단순하고 진심 어린 한마디, 바로 이 말이 순진했던 젊은 선원 에드몽 당테스를 훗날의 냉철하고 박식한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바꿔놓을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배우고 싶다는 열정으로 가득 찬 학생의 간절한 부탁에 파리아 신부는 과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의 대답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모든 것을. 정말 짧지만 그 무게는 엄청나죠? 이 약속 뒤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